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키포인트 클래스 유영철 대표님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영철입니다. 네. 지난 편에서 워낙 90년생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래서 90년대생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6가지로 좀 나름대로 키워드를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굉장히 네. 유익했는데요. 자, 1970년대생 그리고 1980년대생 이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배들이 90년대생 후배들과 일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현장에 다니면서 네. 여러 회사들 고민을 듣고 네. 이렇게 좀 추출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예. 탑3 고민 3가지를 한번 좀 뽑아봤고요. 탑3 고민요? 네, 예, 네. 예. 선배들이 예. 90년대생 후배들과 함께 일할 때 겪게 되는 3가지 최우선 고민. 네, 네. 보면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좀 수동적인 후배들 때문에 매우 많이 고민이 그럼 이제 돼요. 90년대생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동적인 사람들이다라는 평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네.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연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네. 사연이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후배가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거죠. 매번 일할 때마다 예. 예를 들면 딱 거기까지만 해오고 예. 그러다 보니 관련된 자료도 주고 일을 네. 시키면 설명을 해줬는데 예. 사례를 들면 거기까지만 생각해오고 더 이상은 예. 자기 의견이나 예. 혹은 나머지를 자꾸 물어보는 네. 한마디로 보고서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이는 보고서만 자꾸 갖고 오는 네. 이런 후배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네. 일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줘서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월급만큼만 일할게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 제목도 좋네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꿔보시죠. 그럴까요? 네. 네. 그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네. 이유를 한번 제가 이렇게 관찰을 쭉 해보니까 네. 크게 보면 2가지 유형으로 네. 나타나는 것 같아요. 2가지 유형. 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업무 수행에 관련된 관행에 익숙해진 그렇게 일하라고 자꾸 예. 선배들이나 주변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상명하복의 그런 문화에 예. 최우선적으로 자꾸 적응하는 네. 친구들을 좀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다 보니까 네.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거나 네.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야, 예. 그거 뭐 검증대응도 안 된 방법을 자꾸 얘기해 이런 식이 되어서 조금 일정한 패턴의 네. 업무 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익숙하게 빠진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후배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말해봐야 채택도 안 되고 네. 또 하나 잘못 말하면 내가 그 일 맡게 되는데 네. 네. 오히려 기다리다 보면 답답한 사람이 샘파겠지 네. 이런 식으로 일부러 더 수동적인 자세로 자꾸 다가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그 수동적인 자세로 다가오는 후배라면 네. 그 수동성 정도가 네.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하고 네.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러니까 수동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스킬이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수동성에 대한 네. 진단. 그러면 여기 이 책에서 보니까 26가지 스킬을 제시를 하셨는데 네네네. 그 스킬에는 하나가 뭐 이 수동적 후배를 이제 판단하는 그 정도 스킬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저는 그 수동적 스킬을 예전에 뭐 저도 일을 배울 때나 또 네. 그다음에 요즘에 얘기로 이제 일머리 혹은 네. 업무 센스 네네. 이런 부분으로 좀 파악을 해서 네. 5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봤고요. 네. 이런 뭐 하이부터 미들, 로우, 베리 로우, 베리 베리 로우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일하는 그 스킬이나 센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후배들을 한번 좀 나누어 보고 네. 중요한 것은 그 나누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후배에게 꼭 사전에 이런 코칭이나 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네. 또 그리고 스스로의 업무 역량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합의하고 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들의 탑3 사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사연, 네. 두 번째 포인트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고민은 네. 자유로운 소통에 관한 고민인데요. 자유로운 소통에 대한 네, 고민. 예. 이제 곧 바로 이제 신참 팀장이 되신 분인데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구성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회의 때마다 경직되는 분위기. 평소에 말을 걸어도 느껴지는 어색함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네. 신입부터 경력 사원까지 있는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네. 좀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뭐
아이디어 회의하자고 하면 침묵만 흐르니까 매우 답답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연 듣고 제가 지금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네. 그 회사에서도 네. 회사 내에 이제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 놓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11가지를 뭐 다 쭉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타나니까 네. 그 중에 이제 4번이 네. 잡담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우리가 회사에서 가장 자유롭게 말하고 책임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아이디어를 막 꺼내놓는 곳은 어딜까? 어디 혹시 어디라고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릅니다. 안 떠오르세요? 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네. 부담 없는 곳은 많은 분들이 흡연실, 뭐 탕비실, 커피 마시는 카페 네. 네, 이렇게 그냥 뭐 얘기하면 되죠. 네, 네. 거기서는 단톡방인 것 같아요. 친구들 뭐, 단톡방. 뭐 예. 블라인드 이런 데도 막 그냥 막 얘기하죠. 예. 반면에 회사에서 말할 때 예. 조심해야 되고 잘못 말하면 내가 업무 독박을 쓸 수 있는 곳은 회의실. 화장실 아닌가요? 회의실이죠. 회의실인가요? 네, 네. 그죠? 칸막이로 돼 있어서 옆에 사람한테 들리는. 그렇죠. 회의실에서는 비밀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네. 한때 2014년이었나? 네. 한 회의실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이구야.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욕을 엄청 했어요. 온라인 혹시 켜지신 거 아니에요? 막 엄청 통화했는데 네. 바로 옆방이 본부장님실이었거든요. 네,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하시죠. 우리 지금은 사장님이 돼 계신 우리 이야, 자, 이렇게 대단하시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얘기를 이어서 가보면 이게 회의실이냐 네. 혹은 뭐 흡연실이냐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얼마나 심리적 거리감을 선후배 간에 믿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말을 했을 때 혼자서 업무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도 주고 네. 실행에 대한 자원도 부담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네네. 듭니다. 어. 해법은 공감을 강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심리적 부담감을 좀 낮출 수 있는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평소에 좀 재미있는 얘기나 네. 본인에게 관심 좀 쉽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아. 왕래가 좀 많아야 업무에 대한 거래가 가능해지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평소 뭐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회의 때 얘기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네. 자칫 그냥 좀 부담감만 자꾸 주는 거죠. 네. 자꾸 저의 모습을 자꾸 보는 것 같아서. 그러세요? 예. 저도 그래서 추천드리자면 박사님도 이제 수다도 실력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부산스럽기도 하고 또 재밌는 얘기도 일부러 한번 던져보시는 리더로서 커뮤니케이션을 멋있게 하시는 것보다 수다의 실력을 좀 키우시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을? 네네네. 네.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세 번째 사연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세 번째 사연은 부정적인 후배. 부정적인 후배. 그러니까 뭐 기승전 안 돼요. 네. 아주 답답하다고 합니다. 또 뭐 의견 물어보면 매번 부정적인,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억지로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해서 분위기 만들어서 좀 잘해보자고 으쌰으쌰 하는데 초치는 그 후배들 매우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소문에만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왜 하필이면 저런 애가 내 팀원이고 내 후배일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이었어요. 이분하고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이제 자를 회생시키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구성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그 나눈 기준이 이제 일에 대한 열정과 일하는 실력 이런 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타오르는 자연성 후배 그런 구성원, 그다음에 불 붙여줘야 불 붙는 가연성 후배 그런 팀원, 그다음에 불 붙여도 잘 안 붙는 불연성 후배. 이렇게 나눠봤는데 제가 그냥 현장에 나가서 하나를 다양하게 나.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봤더니 한 부류가 더 있더라고요. 소화성 후배. 불 끄는 후배가 있더라는 거죠. 아예 불을 꺼버려. 아예 불을 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현상 유지나 자기 변화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와 현상 유지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배로서는 오히려 이렇게 분류를 나눴었을 때 잘 불붙는 가연성 선배나 그다음에 불 붙였을 때 불타올 수 있는 이런 그 자연성, 가연성 후배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이 더 좋고요. 불연성 후배나 소화성 후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에게 있어서도 또 이곳에서는 좀 저하고 안 맞는 선배로서 또 안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혹은 또 다른 업무를 또 통해서 또 그런 코칭이나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선배분께 마지막에 해드렸던 말이 사람으로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후배의 멘트에 상처 받으셨다면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조용히 따라와 주는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후배에게 좀 더 많은 응원과 나도 또 지지를 받도록 서로 간에 노력해 보는 것 그런 좀 밝은 긍정적인 것을 자꾸 구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이 전 세대 그죠? 이제 70년대, 80년대생들 혹은 이제 X세대도 포함됩니다. 아니, 혹은 또 베이비붐 세대도 포함될 텐데 이들이 결국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업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혁신하는 기업과 혁신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을 구분을 종종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혁신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신입사원으로부터 나온다. 절대 대표로부터 나오고 부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혁신적 아이디어는 이미 해당 조직에서 그 방식으로 승부를 해서 그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또 다른 변화된 환경에 적절한 그런 대응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신입사원들은 다른 환경에 있다가 새로운 조직 문화 환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혁신하는 조직과 혁신하지 못하는 조직 간의 차이는 밑에 신입사원의 아이디어가 위에까지 올라가는가 여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70년대생, 80년대생들도 이 90년대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소속돼 있는 조직이 말 그대로 혁신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이 대표님의 의견과 이 책에 담긴 이런 내용들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회사에 일하는 실력은 의리의리한 호텔을 지어도 결국 문을 열어주는 분은 호텔 벨보이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은 결국 사원부터 만나지 사장님부터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장 밑에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그 제일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우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생각이나 그다음에 혁신을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클래스. 그러네요. 맞습니다. 오늘 키포인트 클래스 유영철 대표님과 함께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